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오늘은 34번째 시간으로 이어지겠고요. 지난 시간에 봤던 이제 제1차 세계대전에 이어서 우리 민족운동이었던 3.1운동과 5.4운동, 그 이후에 1920년대의 동아시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1운동이랑 5.4운동부터 볼 텐데요. 자, 배경에는 러시아 혁명이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사회주의 국가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주장을 하면서 동아시아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3.1운동이 일어나고 중국에서는 5.4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한국의 3.1운동은 민족적 운동이고요. 일상적 권익 향상 운동으로 전환이 되면서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일본 제국의 운영 방식도 전환하게 되죠. 뭘로? 기존의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신문화 운동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중국의 한자 그리고 중국의 사상 이런 것들을 바꾸자라는 운동과 3.1운동을 하고 나서 영향을 받았는지 5.4운동도 같이 결집되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 3.1운동과 5.4운동 모두 민중들이 일으킨 운동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실천적 지식인들이 우리도 민중과 결합을 해야겠구나라는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부각시키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게 되는 거죠. 먼저 3.1운동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운동 보시면은요, 여기 엄청나게 대규모 인원, 대규모 분기 지역이 거의 전국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 걸로 보여 있습니다.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 낭독을 하게 되고요. 화성, 우리 바로 위에 있는 향남 근처에 있던 제암리에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유관순 이야기 되어 있죠. 그 3.1운동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가장 많은 참여를 했고요. 학생 지식인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상공업자,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신문화 운동을 보시겠는데 여기 신청년이라는 잡지가 나옵니다. 신청년이라는 잡지가 대표적인 잡지고요. 그 신문화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드리면 아시아 반제국주의 운동으로 5.4운동기 전후에 걸쳐 일어난 일련의 문화운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1915년 천듀슈가 창간한 잡지 신청년을 중심으로 문학혁명, 유교 비판, 문자개혁 등을 주장해서 봉건적이던 중국의 문화, 도덕, 윤리를 타파하며 민주정신과 과학정신에 입각한 인도적이고 진취적인 새로운 문화 창조를 강조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5.4운동을 계기로 이 신문화 운동이 더욱더 활발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5.4운동과 관련된 사료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징 학생 선언인데요. 파리 강화 회의가 열렸을 때 우리가 희망하고 경축한 것은 세계에 정의가 있고 인도가 있고 공리가 있다고 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파리 강화 회의 때 중국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중국이 요구했던 거는 일본이 갖고 있던 산둥반도의 권익,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산둥반도를 일본이 차지하면서 그리고 또 21개조의 요구를 했다 그랬죠. 21개조 요구를 이거를 다 중국에게 철회하고 반환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파리 강화 회의가 칭다오를 돌려주고 중국과 일본 사이의 밀약이나 군사협정뿐 아니라 기타 불평등 조약까지 취소하는 것이 바로 공리이고 정의라고 하는데 그게 됐다고 안 됐다고? 그렇죠. 그게 되지 않았다. 왜? 산둥이 망하면 중국도 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21개조와 산둥반도 반환이 파리 강화회의에선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920년대 들어오고 나서는 전 세계가 워싱턴 체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 민족운동도 바뀌게 되는데 아까 베르사유 강화회의를 하면서 1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맺어진 게 바로 이 워싱턴 회의인데요. 워싱턴 회의가 조금 중요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주도해서 동아시아의 전후 처리를 위한 회의인데요. 중국 문제를 중심으로 열강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을 하고요. 21개조를 일부 철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영일 동맹이 해체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중요한 거는 각국의 평화를 위해서 해군력을 증강하는 것을 제한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영국 5, 미국 5, 일본 3, 나머지 1.67 등등으로 증강을 제한하고 우리 이렇게 해서 평화를 좀 유지하자, 평화를 좀 지키자라고 해서 군사력으로 억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1개조 일부 철회잖아요. 일부를 철회한 거기 때문에 다 철회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 대표로 극동인민대표회의라는 것이 열려서 워싱턴 회의에 대항하는 회의로서 활동을 했음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군벌들을 이제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북벌을 계획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1920년대에 한중일의 사회주의 사상, 아까 우리 러시아 혁명 얘기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이 전파가 되면서 중국의 공산당이 조직돼요. 이 중국 공산당의 대표가 바로 6단원 여러분 박보영 선생님을 배웠던 마오쩌둥입니다. 마오쩌둥이 중심이 돼서 공산당이 조직이 되는데 그 와중에 제1차 첫 번째 국공합작, 그렇다면 2차도 있다는 거겠죠. 제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소련이 중국 군벌과 제휴를 모색하면서 순원에게 제안을 하게 되고요. 중국 공산당원이 개인 자격으로서 국민당에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해에 있었던 530 운동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이 국민당에 합류했던 국민당에 있었던 국민혁명군이 북벌을 시작을 하면서 군벌들을 하나하나 무찌르기 시작되는 거죠. 그래 반군벌 그리고 반제국주의를 내세운 북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공산당과 대중들의 지지로 상하이를 점령을 하게 되는데 장제스가 공산당이 하는 게 뭐 내심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상하이 쿠데타를 통해서 공산당을 국민당에서 축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세력을 잃은 마오쩌둥은 산악지대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장제스 남은 이제 국민혁명군으로 베이징을 점령하고 북벌을 완료합니다. 이게 바로 1928년이 되겠습니다. 그 기존에 있던 이제 장쩌린 군벌, 베이징 정부를 대표하고 있던 장쩌린 군벌은 자연스럽게 만주와 내몽골로 쫓기게 되는 신세가 되는 것. 지도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요 군벌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북벌 통해서 상하이를 점령을 하고 이 상하이 이어서 쭉쭉쭉 올라가서 베이징까지. 근데 상하이 점령한 다음에 난징 정부를 수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상하이 쿠데타를 통해서 넘기게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조선은 그러면 어땠는가? 조선은 어땠는가를 보시면 분화 통합을 거듭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선에도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이 되고요. 임시정부가 이제 사회주의자들과 마찰이 생기고 그리고 그 이승만의 그 국민대표 청원으로 인해서 국민대표회의가 열리면서 임시정부의 세력이 굉장히 크게 약화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민족운동이 이제 국내에서도 합치자. 왜? 중국도 국공합작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해외에서는 민족유일당 결성, 국내에서는 신간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민족운동이 통합이 됐다가도 분화가 되어가는데 북벌이 중지가 되고 일본이 치안유지법을 통해서 공산당을 탄압하고 그리고 민족운동이 아무래도 사상 이념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념 차이가 생기게 되면서 결과 국내에서 신간회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은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으로 비타협 민족주의자들은 조선학운동 같은 문화운동으로 여기서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이제 친일파 행동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요. 이 신간회도 이렇게 전국적인 신간회 모임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회의가 두 차례 열립니다. 파리 강화 회의가 열리고요. 그리고 워싱턴 회의가 열리는데 요 가운데 있었던 운동이 한반도에서는 3.1운동 그리고 중국에서는 5.4운동 그리고 신문화운동이 열리게 되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워싱턴 회의로 인해서 해군력을 제한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쭉쭉쭉쭉쭉쭉쭉 내려와서 20년대 체제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신문화운동에서 국공합작 그리고 북벌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3.1운동으로 인해서 뭐 민족유일당 운동 그리고 좌우합작운동인 신간회 등등이 조선에서 만들어지게 되더라라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정리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1930년대를 봐야겠죠. 1930년대에 있었던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